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쓰시기 편할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이번에 노인인력개발원 자기소개서는 적부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심사 후에 이제 적부 심사를 통한 결격 사유까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도 배점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준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비속어, 표절, 뭐 의미 없는 문구에 나올 불성실 작성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블라인드까지 다 확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NCS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말이고 지금 문항 설계상으로 보면은 경영 이해, 업무 이해, 문제 해결, 대인관계, 직무 수행 능력 이 정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사와 관련한 인력 개발과 관련한 기관이다 보니까 NCS 기준으로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명확한 만큼 제가 안내드리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무리 없이 서류 전형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목 1번부터 공략해 볼게요. 항목 1번은 우리가 늘 쓰던 지원 동기인데 요걸 인재상과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건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지원 동기가 그렇죠. 자, 조직 적합도라는 건 경영 이해하고 업무 이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재상과도 일치하는 인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요거 경영 이해를 하고 있다, 업무 이해를 하고 있다, 요걸 갖다가 연관시켜서 지원 동기를 쓰려고 하면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니까 기관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인력 개발이나 노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표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에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에 관련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기관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관심에 대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외 활동도 했었고 역량 개발도 해왔다. 그러니까 난 오랜 기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기관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돌뿌립니다. 그냥 인재상 한 스푼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인재상이 총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최고 지향 있고 변화선도 있고 타임 배려가 있는데 어떤 걸 쓰시던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유리한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좀 스펙이 잘 돼 있고 관련 경험도 좀 많다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최고 지향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자격이죠. 뭐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관련 뭐 자격증이나 교육 같은 걸 좀 받은 게 많다. 그러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변화의 최전선의 역할을 맡고 있는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일하길 원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원 동기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로 신기술 자격이나 교육 사항에 대해서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스펙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뭐 기술 같은 거, 자격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타인 배려로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사회적 문제나 주변을 돕는 데 관심이 많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심각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해 주시고 노인이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쭉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고스펙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신기술 관련한 것도 없고 봉사활동 경험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노인인력개발원의 성장,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그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력 개발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분석적인 입장에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래요. 크게 내용이 지금 인재상 일치도와 지원 동기 두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중간에 이 내용이 좀 전환이 될 때 엔터를 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쭉 지원 동기 적고 엔터 치시고 줄바꿈 해가지고 인재상을 적어주시는 게 제일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지원 동기, 나는 관심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량도 충분히, 지원 직무에 대해서 역량도 충분히 충분히 지금까지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관심에 대한 근거와 역량 개발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재상과도 일치하고요. 인재상과 일치하는 근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과 일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잘 준비해온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향상시켜온 이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사해서 이 기관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노인 인력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고 노인의 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0.7 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역량 개발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인재상과도 잘 맞는 인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첫 문단을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직무와 관련해서는 뭐 자격증 이렇게 보유했고 교육받았고 뭐 이런 것들 적어 주시면 되고, 노인에 관련한 활동들이나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쭉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해 왔다라고 적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조금 이제 뭐 출산율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노인 인력 개발원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재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나는 어떤 인재상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경험, 그러니까 타인 배려라고 하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고 뭐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 봉사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말맞는 경험을 하나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사활동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기재를 하실 텐데, 봉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뭐 한 번 하신 분 이런 분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한 6개월, 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속한 봉사활동을 적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절대로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의에 의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가 된 게 이런 거죠. 6개월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갖다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을 기재한 이유는 이제 입사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활동, 특히나 노인 봉사활동에 관련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회봉사활동, 타인 배려를 이제 그 키워드를 선택하셨을 때는 봉사활동 경험을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타임 배려를 할 때는 이렇게 적고, 최고 지향을 적을 때는 꾸준히 이 직무 분야에 관해서 역량을 쌓아왔던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역량 향상시키는 거 좋아한다, 자기계발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거고, 변화 선도를 적으실 때는 내가 지금 내 전공 분야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런 것 분야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변화 선도라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고, 지금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고 하면은 그냥 지금 가진 능력보다는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능력들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재상에 대한 근거를 적어주시고, 이때까지 해온 관심과 쌓아온 관심과 노력으로 바탕으로
한 이 인재상 키워드, 그 다음에 역량을 가지고 이 노인 인력 개발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 항목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항목 1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항목 2번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건 문제 해결 능력 평가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죠? 문제 해결 능력은 평가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 평가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표현이 나왔죠. NCS에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그 다음에 결과 피드백이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 새로운 대안 제시 부분에 중점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롯은 쉽죠. 플롯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대로 가면 됩니다. 문제인식, 대안 제시, 결과, 그리고 입사 후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지금 평가하는 평가 지표, 평가 중점 사항이 창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저는 새로운 대안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술해 주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칭찬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시 보여드리면 뭐 UCC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 찬사를 이끌어냈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플롯대로 그대로 갑니다. 저의 상황은 어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적 이제 사고, 새로운 대안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인식 부분이나 원인 분석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게 기재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길게 기재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예시는요, 이겁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과제로 이제 짧은 영상 만드는 과제를 했던 건데 뉴스 진행 방식대로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런 뉴스식으로 하면 어설프죠.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 많으실 테고, 대학생들이 과제로 막 뉴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되게 어색하고 막 어설프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단하게 이것도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인데, 정말 퀄리티 있는 뉴스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찍어보니까 아니던 거죠.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문 촬영 장비도 아니고, 뭐 촬영해봐야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겠죠. 그리고 앵커와 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원인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대안 제시 부분에 중요한 게 뭐죠?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팀원들이 제시한 기존의 대안은 뭐였냐면, 지금 재촬영이 어렵다, 재촬영하자는 의견을 갖다가 냈는데, 자, 요게 이제 기존의 의견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가상인간, 요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맞죠? 요거 여러분들이 과제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무료 가상인간. 제가 쇼츠 올릴 때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타이핑만 치면은 뭐 영상을 만들어주죠.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뉴스 앵커처럼 말하는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시도해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고 마무리 지어야죠. 그리고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판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을 기재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한 스푼 넣어주면 되죠. 과제 평가 잘 받았고 팀원들이 칭찬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런 거 느낀 점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라고 들어가면 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목까지 2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원칙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대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 설득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립하는 그 경우를
그 문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 설득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대립관계를 해결하는 거는 두 가지 능력이 있죠. 첫 번째 협상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NCS에서 말하는 협상 능력과 갈등 관리의 능력인데, 자, 이렇게만 보면 어렵죠. 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치관이나 원칙이 다른 경우 어떤 일을 할 때 의견 차이, 그러니까 쟁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일을 같이 하면요. 너무 빨리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정확도를 따지다 보면은 느리게 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립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마감 시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느냐. 마감 시간을 좀 어기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의 프로세스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쓰시는 경청입니다. 자, 근데 경청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의 말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상대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견해차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 정확도 중요하지. 나는 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만 정확도 중요하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기재가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정확도를 중시하구나. 나는 빠른 걸 중시하구나. 이렇게 왜 견해차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의견차를 좁히는 시도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견차를 좁히는 시도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팀의 기준은 마감 시한을 어기면 큰일 나요. 이 팀은.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가치관은 정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팀을 위해서는 빠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팀 마감 시한 어기면 끝장나.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빨리 하자. 정확도 중요한 거 알겠어.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이해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감 시한을 지키지만 정확도를 그래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의견이 그러면 팀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빨리 마감 시한을 지켜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확도를 중시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찝찝하고. 그러면 후처리가 또 중요한 겁니다. 너 정확도 중요시한다는 거, 너 덕분에 그래도 정확도에 마감 시한은 지켰지만은 정확도는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도 이렇게, 네가 그런 의견을 내줘서 우리 팀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이런 후처리, 감정이 상하지 않게 후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내용에 포함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거예요. 두 가지씩 먼저 견해 차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팀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설득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려와 양보를 했습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또 배려와 양보를 발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고 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서 먼저 경청했고 상대방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팀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해결됐고 잘 됐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처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 갑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활동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배려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목표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두 가지식으로 제시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사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제 봉사 동아리죠, 맞죠? 봉사 동아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외 활동 이런 걸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입 회원이 모집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나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런 거요.
고학년도 모집하자. 원래는 이제 동아리가 1학년만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1학년 모집 못했으니까 작년에 고학년들까지 확대해가지고 좀 모집을 하자. 그런데 다른 동아리원은 뭐냐면 기존 방식대로 하자. 어, 좀 홍보 좀 잘 하면은 그래도 올해 좀 모집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요렇게 의견 차이가 발생한 한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견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의견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집의 성과가 아무래도 초점을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확대하면 모집 성과가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근데 상대방은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고학년 때 가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봉사 정신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봉사가 정말 좋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인정이에요. 인정.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생각했고 우선은 팀의 기준의 제시입니다. 동아리 설립 목표를 생각해 보면 뭐 의도가 불순하든 안 하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게 목적이었다. 설립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뭐 의도가 불순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동아리원을 모집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득하면 안 되죠. 내 의견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우려도 조금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이제 봉사활동 하게 하는 등 이 제약을 거는 그러니까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후철이죠. 이게 후철입니다. 의견이 반영 안 된 동아리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너희 덕분이었어. 너희 덕분에 나는 이런 부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희 덕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동아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의견 충돌 시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양보 배려로 설득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플롯으로 여러분들께서 조직 내에 뭐 팀 활동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목 4번 가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노력하여 이룬 성과. 이건 누가 봐도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건 이 공공기관에서는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가 되고요. 태도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했죠. 직무 기술서 기반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직무 기술서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매번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설명을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자, 또 한번 설명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직무 기술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을 체크를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나 요거 배웠어? 요거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요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핵심 역량은 뭐죠? 나의 핵심 역량은 고객 관리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도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요거에 관련한 뭐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 관련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체크가 많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증거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력이 있고 관련 자격과 교육이 있으면 이거는 최고 등급의 핵심 역량이고요. 경력은 없지만 인턴이나 실습을 해서 관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과 교육사항 같은 정형 지표도 있으면 별 4개짜리, 자격과 교육만 있으면 별 3개, 관련 직무 관련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인턴이나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으면 별 2개짜리, 그 다음에 직무 관련 태도 습득 경험이면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별이 높은 거,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걸 우선해서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많은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키워드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본인의 핵심 역량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게 업무죠, 요게. 괄호되어 있는 거 요게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근거,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까지 파악하시면은 이거는 쓰시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적겠죠. 자, 먼저 직무 역량 키워드. 요건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유리해요. 아무래도 글자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쓰시면은 700자가 좀 애매합니다. 한 개 또는 두 개를 쓰실 수 있는데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그런데 700자면은 개조식으로 쓰시면 한 3개까지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적고 정량적 근거, 정성적 근거 요걸 통해서 습득한 역량과 잘할 수 있는 업무까지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형태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키워드를 잡고 헤드라인 적고 관련 경력 뭐 어디서 몇 년간 어떤 직책으로 일했고 어떤 업무를 했다. 경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은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육은 이렇게 뭐 전공 교과 관련해서는 주요 과목들 적어주시고 몇 학점 이수했다. 특히나 성적 좋은 과목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뭐 총무와 관련해서는 A+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상 외부 교육, 그러니까 전공 교과 과정 외에 외부 교육이 있으시다면 어떤 교육을 들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이수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요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자격만 적는 게 아니라 관련 경험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경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근무 기간과 어떤 업무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요것들을 활용해서 요렇게 습득을 했고 이런 역량을 습득을 했고 자신 있는 업무는 요것이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시작 문장을 적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진 핵심 역량은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이고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 역량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요렇게 그 보고서 형태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다가 그래서 위와 같은 노력으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와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이제 핵심 역량 키워드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과 잘할 수 있는 업무가 그 평가위원회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목 4번까지 다 공략을 해봤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앞으로 역할이 더 확대가 될 거고 연봉도 지금 자신 있으니까 공개가 돼 있죠.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시드린 이런 이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잘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블로그에 가면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완성을 해 보십시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